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우리 알스 신잡, 알스 희애씨의 신박한 잡소리. 오늘은 우리 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알스 희애씨가 또 용기를 내어서 오늘도 술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크래프트 맥주의 자부심 경복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셔보진 않았는데 뭔가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헉! 색깔이 좀 예쁘다. 그리고 지난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속쓰리니까 안주도 같이 먹어라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주로 메론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라왔어요. 이때까지 술을 먹었을 때 술 맛이 너무 많이 나, 맥주는 맛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맥스 이런 맥주들 확 맥주맛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 싫어서 되게 싫었는데 이거는 되게 그런 맛이 좀 덜하네요. 술알못이라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그 특유의 맥주 맛이 덜하고 확실히 목 넘김이 좋다? 좀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먹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오늘 알쓰신잡에서 돈 얘기 그리고 명품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꼭 한번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어떤 곳에 스케줄을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막 잡담을 나누다가 명품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귀를 기울이고 같이 듣고 있었죠. 근데 어떤 A라는 분이 희애 씨는 어떤 게 예쁜 것 같아요? 희애 씨는 어떤 브랜드가 더 좋아요? 라는 물음을 던져주셨는데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B라는 분이 에이, 희애 씨는 재테크하잖아요. 명품 이런 거 안 사. 라고 딱 잘라서 단언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애 씨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잖아. 경제, 금융을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명품 소비를 안 해. 이렇게 단정을 딱 지어버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명품 있어요. 명품백 있습니다. 명품 삽니다. 자랑이 아니고 어쨌든 명품을 산 경험이 있고 소비를 했고 명품 가방을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미처 그 자리에서 저 명품백 있어요. 저도 명품 브랜드 소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말을 삼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괜히 그 스케줄을 나갈 때에는 명품백을 일부러 안 들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명품백을 들면 마치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괜히 꺼려지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명품 가방을 소비하고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본인 돈 쓰겠다는데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명품 브랜드의 물건을 사는 것은,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은, 사치성 소비를 하는 것은 허세다라고 단정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은 특히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만연하죠.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각자의 소비에 대해서 왜 상대가, 다른 사람이 고나리질을 하는 거지? 왜 간섭을 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물음표가 있거든요. 의문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번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던지,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인 거잖아요. 유독 우리 사회가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꼭 명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걱정 어린 시선을 출발로 잔소리를 한다거나 고나리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뭐 지인들 간에든 가족 간에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현명한 소비가 될 것 같은데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닌가? 너무 계획 없이 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두 마디 꺼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야, 그렇게 소비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네 주제에 그런 물건을 산다고? 야, 그거는 진짜 허세지,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아요. 많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때는, 라떼는 말이야, 저 때는 중고등학생 때 그 노페, 노스페이스, 패딩, 바람막이 이런 거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유행이 다 지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를 그냥 제가 원치 않았지만 그냥 엄마가 갑자기 사다 주셔가지고 입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애들이 다 유행처럼 입었었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명품 가방, 명품 티셔츠 이런 것들 다들 한두 개씩은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물론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의 돈으로 그 명품 아이템들을 살 텐데, 그거는 물론 열린 마음으로 봐야겠지만 소위 말하는 부모님한테 빨대 꼽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라떼 마인드가 조금 들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렇게 막 도를 넘는 게 아닌 이상은 본인이 벌어가지고 본인이 쓰는 거는 저는 전혀 그 어느 누구도 고나리질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명품이라 한들, 차라고 한들. 근데 대신에 방금 예를 들었던 중고등학생들처럼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얘도 있고 쟤도 있는데 나만 없어 라는 그런,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마인드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겠죠. 내가 이 명품 브랜드를, 내가 이 차를, 이 고가의 소비를 왜 하고자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스스로 충분한 물음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고찰을 했다면 물건을 사는 거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도 명품 브랜드의 물건이 2개 있어요. 샤넬백 하나, 디올백 하나, 이렇게 명품 가방이 총 2개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이렇게 돈도 모으고 시간적 여유도 두고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제가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를 한 것, 명품 가방을 사게 된 것에 대한 가치관은 제가 너무나도 즐겨보는 유튜버 밀라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이랑 딱 일치를 하는데요. 밀라논나 선생님이 명품 브랜드, 명품 가방 아이템들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부르는 샤넬, 디올, 구찌,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한 시대를 휩쓸었던 패션계의 한 획을 그은 가치를 뒤바꿔 놓은 것들이다,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아이템을, 그들의 무엇인가를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나도 산다, 내가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사는 건 하나의 가방만 사고 하나의 벨트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그 시대에 휩쓸었던 크리에이티브함, 그 가치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걸어 다니면서 아트를 소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마다의 가치관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미술 작품을 사는 사람들을 허영심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왜 샀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죠. 적어도 저에게는 명품이 그와 마찬가지의 결이기 때문에 저 역시 후덜덜덜 합니다만 어떤 그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산다는 것에서는 저는 잘한 소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메론이 너무 맛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명품 가방을 사세요. 명품 브랜드의
아이템을 소비를 하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안타까웠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끔 재테크를 하는 유튜버든지 혹은 그 어떤 분들이든지 좀 큰 금액의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겉을 번지르르하게 꾸미며 뭐하냐, 비싼 물건을 소지하면 무엇하냐, 속이 텅텅 비었는데 본인이 명품이 되면 명품을 사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곧 명품이 된다. 그것도 모르고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참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종종 목격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참 흠칫흠칫하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명품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어불성설인 게 물론 너무나도 좋은 분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 뭐 치장을 하신다거나 사용을 하신다거나 하는 물건들을 보면은 와 저거 뭐지? 저거 왠지 굉장히 좋은 거 쓰실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지? 뭐 어떤 서비스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근데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한 물건이 이꼴 명품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명품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라 함은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것들이 이꼴 명품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명품을 휘두르고 있는 뭐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명품을 휘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속이 텅텅 빈 사람인지 본인이 어떻게 알지? 그 사람은 속도 꽉 차 있지만 그런 물건도 소비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감히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해서 조금 흠칫 놀라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이고 이 소비라 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각자에 대해서 고나리질을 할 수 없는 부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저렇게 함부로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전 좀 안타까웠어요. 멜론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본인이 벌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렇게 큼직하게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어쨌든 경제적인 금융 쪽의 콘텐츠를 전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것의 중요성,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저축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내가 사고 싶은 거에 대해서 침만 흘리고 맨날 인터넷 사진으로만 캡처해서 보고 이런 거보다 내 삶에, 내 일상에, 나의 정신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내가 가치를 진하게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플렉스하는 거 저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고등학생 때만 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한 달 내내 쭉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가 가령 뭐 노래방 가고 싶고 혹은 하루 푹 자고 싶고 뭐 혹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도저히 눌러지지 않는다면 한 달 중에 하루 정도는 차라리 온전히 비워가지고 확 자거나 확 놀거나 확 먹거나 하는 쉼표를 찍으면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재테크적인 면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가방, 벨트, 뭐 어떤 액세서리 이런 거 사는 거 그냥 금액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너무 큰 리스크 아니야?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은 결국 길고 우리가 모으고자 하는 시드머니의 금액은 결코 작지 않고 그리고 그 시드머니를 발판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꼴이 결코 완전히 가깝게 있고 완전히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다다르기에 하루 이틀 거리는 게 아니라면 큰 금액이라 한들 플렉스하는 거 나에게 오히려 이득인 거 아닌가?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먹을 맛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드럽다고 했던 것 취소해요.
뭔가 슬슬 이 혀 뒤에서 이 목구멍 여기에서 막 술맛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제 주변에서도 되게 허망하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장례식장을 갔다 와보면 저는 역시 이 삶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결코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 한 발짝 바로 옆에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야 먹고 싶은 거 먹자. 야 쓰고 싶으면 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당장 본인이 사고를 당할 거라는 걸 예감을 하고 오늘 아침을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고 죽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1년 내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뭐 사고 싶은 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365일을 참기만 하고 산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서 사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재테크에 대한 콘텐츠를 전해드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의 기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저도 재테크해요. 돈을 모으죠. 근데 내일이 없으면 오늘의 기쁨을 미룬 게 그럼 대체 언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대체 실현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때때로는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오늘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게 저는 결코 죄의식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뭐 명품 하울 영상 이런 게 가끔 뜨면은 그냥 재미로 봐요. 구독 안 한 분들이어도. 근데 그런 분들의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 너같이 한심한 애들이 그런 명품 브랜드 많이 소비해주면 나같이 그 명품 브랜드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땡큐지. 내 주가 마구마구 오르게 그렇게 헛된 소비 많이 해라 라고 이렇게 비꼰 댓글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너와 나의 10년 뒤는 온전히 다를 것이다. 10년 뒤의 너의 모습과 10년 뒤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명품을 소비하고 있는 너와 명품 브랜드의 주가를 산 지금 소비하지 않고 내일의 기쁨으로 미룬 나의 모습은 10년 뒤는 온전히 다를 것이다. 10년 뒤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놓더라고요.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10년 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재테크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의 예시로 명품을 얘기를 한 거고 뭐 명품만큼 고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어떤 소비를 하든지 남 눈치 보시 마시고 남들의 고나리질 다 귀를 닫으시고 모든 소비를 모든 선택을 화양연화처럼 하세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서 정원이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인생 매 순간을 화양연화처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혼자 계셔가지고 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남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삶을 본인의 주관에 맞게 화양연화처럼 사시고 화양연화처럼 소비하시고 화양연화처럼 선택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최근에 산 디올백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거예요. 크리스찬 디올의 북토트백입니다. 한 300만 원대로 400 좀 안 되게 줬던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찬 디올이 그 시대의 여성들의 옷의 실루엣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찬 디올의 가방을 들면서 그렇게 크리스찬 디올이 크리에이티브함, 이 여성성을 바꾸어 놓은 그 혁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치를 소유하게 됐다, 내가 소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의 그 풍 자체가 굉장히 페미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더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들면 뭔가 조금 더 여성여성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각자가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벌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알차게 쓰고 있는지는 본인만이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고나리지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명품이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액세서리가, 옷이 명품이 될 겁니다. 같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고 싶으면 사세요. 기억하시죠? 화양연화처럼 사시고 화양연화처럼 소비하시고 화양연화처럼 쓰십시오.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하셨던 가장 비싼 소비는 어떤 거였나요? 그리고 후회하시나요? 혹은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은 명품에 대한 소비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판도 좋고 옹호도 좋고 혹은 여러분의 경험담도 좋아요. 같이 얘기 나눠보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알스가 먹을 수 있는 좀 달달하면서 도수가 높지 않은 술을 추천해 주시면 다음 알스신잡에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깔루아 밀크, 그 정도가 저의 지식의 끝이에요. 그리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하는 알스신잡 주제가 있으면 또 같이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알스신잡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화양연화 같은 삶을 사세요. 안녕. 짠!